바베큐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스모커리님이랑 비슷한 게 저도 이제 여자친구분이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옥상이 있는 곳에서 영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옥상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왜 고기 굽는 담당이거든요. 항상 네. 삼겹살집 가거나 고깃집 가면 약간 집게 건드리지 마 약간 다들 비슷하구나.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를 옥상에서 멋있게 하려면 어떤 그릴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우연히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릴을 알게 돼서 사놓고 1년을 묵혔죠. 그것까지 비슷하시네요. 실질적 못 쓰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게 직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바베큐 같다 해서 유튜브에 이제 BBQ라고 검색을 했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를 했죠. BBQ 핏보이즈라는 할아버지들이 나오는 영상을 네. 모르고 처음으로 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약간 그 러프함이랑 약간 그 날것에 그렇죠. 막 칼로 찝어서 던지고 그렇죠. 그거에 빠져서 거기 있는 방식대로 한번 삼겹살을 통으로 해서 구웠었는데 네. 옥상에서 날도 좋고 친구들이랑 먹는데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란 대로 온도도 안 나왔고 다 뒤틀렸지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이 처음엔 기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처음 봤을 테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한 6시간 걸렸는데 또 다음에 뭔가를 선보여야 되는데 더 짧은 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바베큐가 뭐가 있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풀드포크도 하게 되고 네.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친구들이 오는 걸 꺼려 했죠. 왜냐면 그때 형편도 안 좋을 때여서 뿜빠이였거든요. 네. 야 얼마니까 인건비 빼고 그렇게 해야지. 네, 인건비 나눠 갖자. 네. 좀 주라 이래 갖고 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브리스킷이라는 메뉴를 보고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그죠? 검색을 해보니까 퀄리티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누구는 잘 만들고 못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먹으면 다 맛있대. 그러니까 이게 저건 분명히 거짓말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센트그릴의 시초였죠. 그러니까 사업자도 없는 제가 마장동을 뒤집고 다녔죠. 원육을 달라고. 그 발로 뛰신 그런 노력. 네. 그래서 좀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왜요? 아니 그 마장동 이제 수입육 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브리스킷 한 덩이를 사고 싶다. 가서 우린 박스밖에 안 판다. 네, 그렇죠. 그럼 박스로 사겠습니다. 사업자 있냐? 그래서 없습니다. 그때 정말 취미였었어가지고. 근데 우연히 한 곳에서 팔아줬어요. 이게 네 덩이가 들어있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한 덩이 해보고 세 덩이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계속 그렇죠. 이 브리스킷을 3번을 더 굽게 돼가지고 굽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물론 잘 아시겠지만 플랫을 이렇게 이 폴링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네. 친구랑 잡고 당기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덜 나와가지고 네네네. 막 잡고 하는데 막 육즙은 빤지르르 한데 네. 와 못 씻겠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나머지 세 덩이는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또 해보고 또 안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 원인 찾아갖고 이거 하나만 해결하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친구들이 바베큐를 안 먹을 지경이 돼서 지겨워서. 내가 이제 남한테 팔아보자. 네네. 네, 그러니까 애들은 맛있는데 이제 물린 거죠. 그렇죠. 물릴 수밖에 없죠. 물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가게들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갔던 게 합정의 오스틴 바베큐 아니면은 이태원의 라이너스였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어보고 전체적으로 결을 한번 봤죠.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어쨌든 근데 이게 여러 개 굽는 거보다 하나 구우면 애지중지하니까 그렇죠. 더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착오를 했죠. 이거 네.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저 가게들처럼 판매할 수 있겠는데 네네. 하다가 다행히 이제 여자친구가 그걸 응원을 해줘가지고 그럼 우리 토요일을 한번 너가 책임을 져봐라. 네. 내가 도와줄게. 네. 서빙하고 뭐 술이랑 우리가 뺄 테니까 토요일은 너가 예약을 받아서 해봐라. 네. 그렇게 하고 6개월 동안 고기를 엄청 버렸죠. 손님이 안 와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무조건 매번 구워야 되니까 그때 엄청 늘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진짜 그런 부분의 시간들이 없으면은 그쵸. 고기 일단 좀 많이 좀 버려봐야 많이 버린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보통의 그런. 그리고 이게 옆에서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 이게 오히려 되게 차갑게 내가 먹어보고 예, 예. 냉정한 평가가 아 필요해요. 오늘은 손님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날도 좀 있고 왜냐면 안 나오면 네네. 잘 안 나오면 안 팔고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영업을 처음부터 하셨었네요, 그죠? 그 눈만 높아져가지고 찾아보니까 네. 브리스킷은 원육 바베큐 하시는 핍 마스터분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뭐 브리스킷 캠프나 이런 거를 이렇게 어디서 보면은 원육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네. 마장동으로 또 가요. 두 번째. 가서 프라임 아니면 네. CAB를 달라. 네. 또 미친놈이 왔다 또 이거죠 이제. 아니, 우리나라에는 초이스밖에 안 들어오는데 네. 갑자기 무슨 프라임을 달라 그러고 앵거스를 달라고 하냐. 네. 근데 지금도 제 거래처인 곳에서 네. 그 네브라스카 CAB가 있었어요. 네. 그 네브라스카에 앵거스 원육을 있어서 써보니까 정말 다른 거예요. 초이스랑 네. 가격도 많이 달랐겠죠?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이게 초반에 한 3, 4년 전? 3년 전, 4년 전에는 이게 쌀국수가 한국에서 점점 시장이 커질 때거든요. 그때 그런.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육수 내는 용으로 쓰다 보니까 굳이 기름기 많은 부위를 수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만약에 이 초이스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이 쌀국수 붐이 너무 일어나면서 네. 그러니까 대체로 들어온 게 프라임이랑 앵거스였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초이스로 네. 수출을 못하니까 애들이 프라임 얼려서 보내고 네. 앵거스 얼려서 보내고를 제가 썼죠. 이제 뭔가 좀 좋은 원육도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좀 안정되고 하니까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다 약간. 그렇죠. 그런- 그리고 퀄리티도 네. 실질적으로 똑같이 해도 네. 더 부드럽고 물론 다 냉동이었지만 그때는. 근데 그것도 되게 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사실은 뭐 지금도 크게 막 일반 사람들이 막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그쵸. 부위가 아니잖아요. 당시엔 더 그랬을 거고. 그렇죠. 코스트코나 가야 그렇죠. 있었죠. 네. 거의 뭐 무릎에 맞으면 골절되는 그 딱딱한 또 냉동 그 정도가 다르잖아요. 코스트코 원육은 이게 참치 얼린 것처럼 단단해가지고. 사실 근데 그게 텍사스 바비큐를 이제 하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 브리스킷을 이제 상징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봐야 되거든요. 예. 브리스킷 텍사스에서 이제 킹 오브 더 텍사스 바비큐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블랙골드. 그렇죠. 네. 아 이게 참 사실 저한테 브리스킷은 약간 애증의 약간 네. 그런 똑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나는 브리스킷을 팔면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이게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거. 그 전에 이제 브리스킷을 저는 하기 전에 이제 가장 문제였던 게 풀드포크, 그 다음에 스페어립,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킷을 넘어가는데 야 이건 뭐 저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브리스킷을 지금 온라인에 런칭하기 전까지 안 굉장히 많은 하셨잖아요. 시간 네. 그러니까 흔하지 않으셨잖아요. 못했죠. 네. 떠도는 얘기에 한 이게 브리스킷 생고기를 진짜 한 수백 수천만 원 이렇게 써봐야. 버려봐야 어느 정도 팔 수 있다. 이게 생각이 와가지고 지금 물론 조금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맛있게 보여서 항상. 근데 물론 저도 항상 네. 인스타에 올리는 거는 잘 나온 날만 올리지만. 근데 저도 약간 그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얘를 정복하고 말겠다. 그렇죠. 약간 남자의 약간 그런 게 좀 네. 이해가 뭔데.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정보가 없었어요 한국에. 그 텍사스 바베큐 관련한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아요? 지금 좀 많나요? 많진 않죠. 거의 없긴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해본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도 늘고 하니까 이제 경험치들이 많이 있어서 공유할 수가 있게 되니까. 나름의 데이터가 좀 쌓였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쵸. 근데 왜냐면 저 옛날에 그뭐 네이버 뭐 카페에서 이 텍사스 바베큐 혼자 열심히 관심을 가졌을 때 브리스킷 풀드 포크 하는 사람이 2~3명밖에 없었어요. 그 한 만몇 명 네. 회원 중에. 네네. 거의 대부분은 삼성삼겹을 네, 했었죠. 삼겹, 네. 로인립. 네네. 그때 스페어립도 안 했을 때니까. 그렇죠. 아래 스토리 없었지. 스토리 거의 없었죠. 베이 백립이나 약간 그죠, 그런- 백립. 2시간 안으로 끝나는 거 위주로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할 네. 때니까. 약간 얘기가 약간 라떼는 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그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몇 년 안 된 이야기여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속도로 바뀌어갖고. 맞아요. 재밌었죠. 근데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구웠는데 4일을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원육 해동해서 손질을 한 이틀 전에 먼저 하고 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방법을 다 써봤죠. 염지. 뭐 습염도 해보고
뭐 인젝션도 해보고 아 인젝션까지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어쨌든 네. 해동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냅둬야 되니까 뭐 랩으로 싸서 넣어놓고 전날에 또 불 붙이고 다음 날은 손님 온 다음 날은 이제 혼자 또 오늘은 몇 명이 왔었다 어제는 아. 그거 좋아서 이제 하루 보내고 저 이렇게 오늘 만나 뵌 건 처음이지만 온라인 카페나 이런 데 온라인 웹상에서 포함해가지고 제가 아는 굉장한 센트그릴님이 쓰신 그 글들 데이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됐었고 참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지금 분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한테도 굉장한 스승님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희 그 막 이렇게 일지 쓰듯이 해가지고. 저 아예 그 외국 애들이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들어서 다 체크했어요. 비고란에다가 맞아.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든 막 이런 거 써 있고 불 꺼짐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이제 월요일이고 뭐 한 오후 7시에 시작한다 하면 불을 붙였다. 그쵸. 7시 0700 네, 불 그쵸, 붙임. 0730 이제 뭐 트림 시작. 네. 뭐 0800 해가지고 16시간 정도의 이렇게 쫙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죠. 네. 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근데 그러니까 네. 하나 할 때는 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하나만 할 때는. 네네. 근데 이제는 많이 하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이렇게 사이즈별로 상태가 변하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시간이 네. 만져보고 안다라는 건 좀 오바일 수도 있고 맞는 말 같은데. 근데 이제 네. 너무 의존하기에는 또 그렇지만 오히려 여러 개를 한 번에 굽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안전하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렇게 크게 망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오히려 진짜 그런 작은 이렇게 가정용 그릴에서 하다가 이런 저희가 좀큰 네. 피스 가지고 편해요.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약간 두려울 수 그쵸. 있는데 오히려 편하죠, 그죠? 저도 처음엔 그렇거든요. 불안했죠. 왜냐면 네. 연기가 가게 안으로 나오고 맞아. 네. 그런 약간 정말 부차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 사실 핏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또 생각보다 안전해요. 네. 네, 생각보다 큰일 나지 않고 네. 맞아요. 굉장히 진짜 이 공감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데. 장작을 좋은 거 써야 됩니다. 맞아요. 오늘 사실 지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왔거든요. 원육의 중요성. 두 번째도 사실 지금 그쵸. 힌트를 주셨죠. 장작. 원육은 그래도 네네네. 저희가 원하는 브랜드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여러 개 써보고 그쵸. 하나 마음에 선택해서 드는 걸. 거기를 받으면 되는 네. 조금 그나마 좀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죠. 원육급이. 맞아요. 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좀 변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장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장작은 뭐 브랜드가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음. 신용으로 구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받았는데 잘 맞는 장작 보내서 했는데 그쵸. 막상 받으면은 이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이 바베큐 장작을 판매하는 곳에 이 돌아가는 실정을 모르고 할 때는 다 믿었죠. 대신에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게 장작을 안 마른 걸 쓰니까 저랑 직원이랑 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 너무 독해서 그럼 내가 이거를 얘기가 되려면 네. 장작 공부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장작 공부를 시작을 했죠. 이게 어쨌든 말로 했을 때 이야기가 돼야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뭐 텍사스 포럼이나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미국 채널에 있는 네. 게시판들이라 그러죠. 왜 이렇게 질문 남기면 답변 달아주고 뭐 거의 그때 구글 번역의 달인이 됐죠. 이제 이렇게 보면 알아듣고 본의 아니게 영어 공부까지 하셨었네요. 영어 공부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해줘가지고 번역을. 근데 장작 그래서 업체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장작이어도 어쨌든 나무가 안 마르기 시작하는 가을 겨울에는 이들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이거를 뭐 업체분들에서 쪄오든 아니면 열풍기를 돌려서 네네. 오든 하면 말라 보이지만 속은 안 말라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건 태우면 이제 뒤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잘 마른 장작을 한번 써보자 해서 아예 햇볕에 잘 마른 장작을 써봤는데 불이 다른 거예요. 화력이 다른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치로 불을 붙이면은 안 붙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모르고 네네. 막 쏘면은 안 붙는데 이만한 숯 하나 위에 장작이 올라가면 불이 바로 붙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차이구나. 막 치 이런 소리도 안 나고. 그죠. 이게 치 소리는 이게 물기가 있는 장작에 그쵸. 태우면 나오는 게 그때도 몽골 이게, 맺히고 네, 심한 애들은 물도 떨어지거든요. 그쵸. 이렇게. 네, 근데 잘 마른 애들은 그냥 쫙 이렇게 뭔가 네. 불을 뭔가 흡수하는 느낌. 그렇죠. 이렇게 쫙. 타닥타닥이 좀 다르죠 소리가. 맞아요. 타닥타닥 소리가
안 마른 장작 하면 이렇게 치 소리가 많이 나고 흰 연기 쫙 나는데 그쵸. 잘 마른 장작은 그냥 내가 다 불 먹어주겠다 하면서 쫙 빨아들여가지고 확 이렇게 타는 그런. 이건 좀 이제 아마 스모커리님만 아시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네. 그 장작을 넣는 파이어박스를 저희는 네. 이제 보통 실내니까 네네. 닫아놓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만약에 장작을 몇 개 넣어놓고 안 마른 장작이면은 이 공기가 들어가는 벤트에 네. 번쩍번쩍이 안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맞아요. 불이 안 붙으면 맞아요. 사실 그 대충 보면은 불이 지금 안에 잘 붙어 있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있죠. 순만 시커멓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한 1분 뒤에 딱 봤을 때 거기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아가 돼. 많이 되죠. 사실. 근데 그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안 좋은 연기가 결과적으로 고기에다 묻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진짜 지금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텍사스 바비큐에서 진짜 뭐 럽도 있고 뭐 이렇게 염지, 습염, 뭐 인젝션, 뭐 레스팅 할 때 뭐 이렇게 브리스킷은 보트 뭐 하느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원육이랑 이 장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나머지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크게 바뀌어도 그 두 개만 일단 진짜 그렇죠. 베스트로 딱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레시피여도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 같을 수가 없어서 항상.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장작을 쓰는 방법은 비싸게 사거나 네. 아니면 내가 말려서 내가 쓰거나. 맞아요. 미리 쫙 받아놔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건조한 다음에 쓰거나. 그래서 뭐 텍사스의 유명한 가게들 보면은 산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에 있는 네. 내가 다 사서 아예 산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산 계약서가 네, 있어요. 산을 네. 계약해서 거기에 나오는 오크 다 내 거. 그래서 그거 이제 장작으로 해서 묵히고 말리고. 야, 이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 와, 굉장합니다. 산을 산답니다, 여러분. 텍사스 바비큐 하시려면 일단 그 산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가게를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지만은 1년 반 정도. 네, 얼마 안 됐죠. 제일 힘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회식을 못 해요. 쉬는 날 회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쉬는 날은 쉬는 날이니까. 네, 직원들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명 누군가는 항상 저희 가게는 24시간 가게에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택배든 뭐든 뭐 걱정 안 하시고 항상 갖다 놓으시거든요. 저녁 출근 직원이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여서 그리고 제가 6시에 출근이니까 회식을 하려 그러면 하루를 쉬어야 돼요, 가게를. 그렇죠. 아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가끔씩 뭐 화요일 쉽니다 이런 거는 뭐 회식하거나. 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같이 어쩔 뭐 수가 한 잔이라도 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텍사스 바비큐 예비 창업자 분들이나 아니면 하고 계신 그분들한테 굉장한 뭔가 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뭔가 애환, 동지애 그 어바웃 진스 사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동지애 같은 게 느껴진다. 이게 아쉽죠. 그러니까 왜 하필 텍사스 바비큐를 했을까? 그니까요. 왜 굳이 밤을 새는 것을 했을까? 아니 저 지금도 그런데 그 와이프가 이제 오빠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안 하면 안 되냐고 뭐 안 할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쵸. 그만큼 이제 이게 진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고 진짜 이게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일단 육체가 힘들면 정신 당연히 힘들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잘 나오기라도 하면은 오히려 그냥 몸 힘들고 말지인데 또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거나 뭐 원육이 저는 뭐 깡통이라 그러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종류가 또 있구나. 아니요, 그러니까 네. 뭐 마블이 없고 많은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새빨간 원육이고 이런 거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냐면은 좋은 거라고 썼는데 아니네. 왜 밤샜지? 그런 것도 있고. 비슷하네요. 다 비슷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바베큐고 저것도 바베큐다. 굉장히 그래도 열린 긍정적인. 이렇게 안 하면 결론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면 이만큼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고 애들한테 많이 미안하죠. 그게 사실은. 그 말씀 나온 게 저 생각이 났는데 이것도 바비큐고 저것도 바비큐다. 그런 말씀 딱 하실 때 제가 든 생각은
제가 예전에 그런 고민을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립을 만약에 한 40개를 40장을 네네네. 붙는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럽을 다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쵸.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요만한 그 럽통을 네. 이제 저 뒤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쓰면은 이게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쵸. 처음 쓰는 럽이랑 맨 마지막쯤에 쓰는 럽은 비율이 좀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지금 한 조금 내려놨는데 네네네네. 예전에는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은 저희가 엄청 계속 흔들어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랑 최대한 굵기 똑같은 거 쓰려고. 맞아요. 제가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브랜드의 후추를 다 써봤을 거예요. 그 진짜 다 받아봤어요. 아 저도 후추는 나름대로 좀 저도 좀 썼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이따 공유해보죠.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미국에서 말하는 그 이제 걔네는 이제 콜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16분의 1이냐 망 네. 그리고 그 입자 크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입자로 걸러주는 그건데 한국에 보니까 그 망이랑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 없지 네, 않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굵은 비슷한? 후추 그냥 뭐, 근데 이게 또 브랜드마다 굵은 후추의 굵기가 다 달라요. 그죠. 네, 그거가 또 제일 중요합니다. 또 이게 아 이게 진짜 너무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를 지금 저희 하고 있는 건데 후추가 진짜 브랜드마다 일단 다 다르고 굵기가 그쵸. 쓴 정도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다르고 그쵸. 같은 이만큼 차이인데 얘는 쓰고 맞아요. 얘는 안 쓰고 안 맵고. 심지어 같은 브랜드인데도 받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저희는 이렇게 변수를 통제를 안 하면 이게 그쵸. 저 퀄리티에 그런 일정한 그런 거에 그죠, 비해서 저희는 조금 다른 업종들보다 후추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자극적이지 네. 않은 선에서. 저는 되게 바베큐 하면은 이제 그 바베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까맣게거나 네. 갈색이거나 이렇게 짜글짜글짜글한 바크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예쁘게 잘 내시잖아요. 약간 처음에 병적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딴 데도 얘기해서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가게에는 네. 후추 소금이 1대1, 1대2, 1대3, 1대4까지 있어요. 럽을 그럼 그 고기 분위만 따라서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되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어쨌든 그냥 고기로 느껴지기보다는 어쨌든 바크가 없으면은 조금 느끼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조금 뭐 어쨌든 재미 요소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쉽게 이제 좀 그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은 이게 저희가 하는 바비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방이 좀 되게 거의 좀 많은 그런 부위들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느끼하거든요, 그죠? 그쵸. 그리고 특히 뭐 소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이 우지 특유의 덜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비린내까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유 냄새. 네, 그러니까 그 우지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뭐 비프탈로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것만의 이걸 되게 막 이렇게 하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모르고 드셔서 그렇지. 그거를 뭐 가려주는 역할도 그렇죠. 되고. 그런 그 지방이 쫙 이렇게 녹으면서 살에 스며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내기까지 이 훈연을 통해서 약간 느끼함을 좀 잡아주고 그쵸. 럽을 통해서 약간 더 잡아주고 그쵸. 그래서 딱 이제 마스터피스가 딱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런데 제가 초반에는 되게 병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 처음에 공부를 하고 네. 영상들로 보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도 식욕을 돋구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겠다. 그쵸. 매우 되게 근데 크잖아요. 그 바크가 있고 없고. 그죠. 일단 그 좋은 고기랑 좋은 장작 그 다음이 이제 진짜 그 네, 이제 바크. 이제부터 퀄리티 네, 이제 맞아요. 그거죠. 이제 종이 한 장 차이가 이제 뭐냐 그쵸. 그러면 이제 바크 딱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기름 녹이냐 안 녹이냐 뭐 이 차이인데.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매일매일 구우니까 뭐 오늘 안 된 거를 내일은 바꿔서 항상 해보고 그런 거 되게 직원들이랑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어땠냐, 뭐 오늘 몇 도에서 뺐는데 이러냐. 네. 그럼 뭐 확인해서 내일은 뭐 1도 높여서 빼거나 아니면 뭐 그래서 저도 너무 이거 좀 심화된 토크일 수도 있지만 보시는 분들은 다 약간 반 중독자 이상이라고 네, 보기 이 영상 때문에 어차피 그런 딥한 메뉴 분들 그죠? 뭐까지 해봤냐면은 브리스킷 랩핑을 71도부터 84도까지 다 다르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71도에서도 해보고 네. 72도에서도 해보고 아, 그게 또 많이 73도에서 다른가요? 엄청 달라요. 그래요? 아, 그래서 많이 해봤죠. 근데 그게 결과가 엄청 네. 차이가 커요. 그래요? 많이 커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네. 확률을 높여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그렇죠. 네. 초반에 딱 어느 정도 온도일 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것만 딱 알면 그대로 쭉 하면 되니까. 그 언저리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알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알기가 이거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유튜브에는 이거 절대 안 알려줍니다. 이 텍사스에 있는 가게 사람들 극비에 이거 안 알려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 그렇죠. 거짓말로 알려주잖아요. 이게 가게랑 유튜브랑 레시피 달라요. 아 진짜로 달라요. 달라요. 진짜 재밌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유튜브에 순수한 정보만 주지 않습니다. 진짜. 예를 들면 이제 그 프랭클린. 아 그쵸. 프랭클린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있습니다. 스테이크 책까지 2권 다.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나온 이제 그 럽이나 소스의 레시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업장에 가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느낀 맛이랑 업장에서 느낀 맛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거에 대한 반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그쪽 편을 좀 들자고 하자면은 하면서 조금씩 그래서 매번 바뀌는 네. 조금 더 그 좋아지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프랭클린 마스터 클래스를 또 봤어요. 어? 그 마스터 클래스 강의를 1년 99,000원 내고 봤는데 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책과 그래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과 레시피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아 얘네도 똑같이 발전을 하는 거니까 왜냐면 좀 레시피라는 것 자체가 점점 진화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이게 맛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그쵸. 좋다. 저희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손님들한테는 뭐 이게 좀 별로일 수 있고 아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종합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최대한 그런 걸 반영하고 더 맛있게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항상 최신 걸 봐야 돼요. 맞아요.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그 초창기에 이제 럽이랑 지금 럽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럽을 섞어서 쓰는 이제 뭐 기타 향신료들을 섞어서 쓰는 거는 풀드포크밖에 없어요. 그래요? 나머지는 다 소금 후추. 그 립도? 네. 그게 좀 다르네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쨌든 그 스페어립이라는 부위가 의외로 오래 한 고기보다 더 스모키하잖아요. 그러니까 훈연이 잘 배잖아요. 네네. 그 고기가 받는 게. 네네. 왜냐면 먹는 면적을 한 번에 다 먹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것저것 여러 개를 해봤어요. 이렇게 뭐 가루들로 된 파우더들이나 아니면 뭐 그래듈이나 이런 걸 많이 써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랩핑을 했을 때 씻겨 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리고 한쪽으로 약간 좀 과해진다. 럽이 한쪽에 좀 뭉쳐진다. 아니 그러니까 약간 맛도 약간 밸런스가 잡혀 있긴 하지만 뭐 말씀대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색을 내는 용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스페어립에서의 빨간 가루들은. 네. 그렇게 결과적으로 클 수는 있지만 네. 매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이걸 단순화시키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다 다르네요, 그죠? 센트 그릴의 스페어립은 브리스킷처럼 소금 후추만으로 럽을 해가지고 지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저희는 소스를 살짝 바르죠 위에. 토스트를 살짝.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약간 나가기 전에 네, 달죠. 근데 뭐 미국 분들이나 일부 아시는 분들은 그냥 달라고 하시는 게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스페어립은 그래도 조금 살짝 달콤시큼 해줘야 어쨌든 좋아하셔서 이제 서빙되기 전에 살짝 발라서 나가고 있어요. 아예 또 약간 영업 기밀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 뭐 대부분 뭐 많이 그렇게 하셔서. 그래요? 뭐 훈련 과정에서 바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마지막에 한 시간 전쯤에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제가 근데 지금 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예전에는 바크를 많이 안 만들고 나서 바스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럽이 씻겨 내려가는 거를 그냥 이건 럽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바크는 바크대로 나가면 절대 안 벗겨지니까 그렇죠. 지금 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얘기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금 후추가 이제 브리스킷 딱 먹으면서 저희는 이게 립이랑 풀드 포크, 포크벨리, 립팁 이런 애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희 소금 후추는 브리스킷만 아직까지는 또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재밌는 건 어디가 나는데 요거는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같을 수도 없고. 맞아요. 이게 사실 그 똑같이 비율을 이렇게 어디 뭐 알려주고 해도 실제로 하다 보면 다를 수밖에 없고 진짜 정확하게 그램 할 때마다 다 재가지고 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까먹고 뭐 이렇게 덜릴 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죠. 사실 크게 정말 큰 변수는 아니거든요 이게. 똑같이 뿌리는 건 자신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스페어립
같은 경우는 이게 네. 또 위에 묻은 소금이 또 이쁘게 또 딱 돼야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저희 팁은 나눠 뿌려요. 그러니까 항상 후추랑 소금을 일정하게 나오게끔 네. 이렇게 흔들면 두 번까지는 1대1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내가 원하는 비율로. 그러면 한 번 가고 옆에 거 한 번 가고 흔들어서 다시 한 번 가고 한 번 가고 하면 이제 좀 맞아지더라고요. 이 꿀팁이거든요, 이거 진짜.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짜지고 네, 안 돼요. 덜 되고. 짠 것보다 오히려 싱거움이 낫기 때문에. 그렇죠. 커버가 되니까. 네, 좀 싱거우면 소스를 찍어 먹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지만 짜지면은 이게 저도 살짝 걱정인 게 저희 브리스킷이 일부러 조금 간을 높게 잡거든요. 저희도 브리스켓 조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좀 맛있다라고 느낄 극과 극이어서 이 하나 차이가 그래요? 느끼하다와 그러니까 브리스킷은 이 맛이구나의 차이가 되게 좁잖아요. 그 간의 차이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텍사스에서도 여러 가지를 먹어봐도 브리스켓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짠 맛 좀 느껴지는 게 좀 맛있다라고 대체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간을 덜하면은 그 약간 그 우유 냄새라 그래야 되나? 그쵸. 약간 지방의 약간 그쵸. 그런 게 아예 안 느껴져야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때부터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네, 뭐야? 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손님들은 오면 그걸 절대 안 시키죠. 그러니까 그 소비린내 맡으신 분들은 다음부터는 그걸 절대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유 젖비린내 같은 약간.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뭐 얘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이게 피드백이 바로 와가지고 굉장히 재밌는데 밥을 많이 샜죠.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합정에서 하면서 그래도 지금 가게에서 나오는 고기들의 이 전반적인 순서나 그걸 되게 많이 확고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합정에서 하셨을 때가 이제 세러데이 스모크하우스. 그렇죠. 지금 가게 하기 전에 이제 토요일만 열었을 때 그때 이제 가게 하던 친구들 다 집에 가면 저 혼자 소파에 누워서 온도계 하나 딱 보고 또 그릴은 또 옥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릴 온도가 5도만 올라가면 뛰어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거기서 어떤 조작을 한다고 해도 바로 바뀌지가 않잖아요. 또 한 30분 걸리잖아요. 그렇죠. 와서 담배를 또 피우고 속상한 거죠 계속. 그럼 이제 또 내려가는 거 보고 내려가서 자거나 혹은 또 유튜브로 동일 케이스가 있나 또 찾아보고. 당시에 제가 그 사진도 본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에서 약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사진 같은 거. 당시 그거는 되게 행복하게 자는 거예요. 끝나고 원래는 이제 테이블에 온도계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 있죠. 그거는 이제 하늘 보고 누워 있던 거고. 그 온도계 얘기가 나와서 저도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온도계를 이제 거의 뭐 안 쓰거나 그렇죠. 마지막에 그냥 확인용? 약간 확인 사살용 정도로 쓰긴 하지만 당시에는 온도계 종류도 막 이렇게 막 5개 이상 있었고 맞아요. 그 고기용, 그다음에 그릴용 같은 굉장히 많은 온도계 종류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저희는 1, 2도 때문에 잠을 못 잤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꼴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 하나 어쨌든 그 하나를 할 때는 적어도 내가 좀 데이터를 좀 많이 쌓아놔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저랑 스모커리님 쓰는 오프셋 그릴이 막 무섭지만은 않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안정적이어서 맞아요. 오히려 굉장히 진짜 초반에만 조금 적응만 되면 적응만 되면 오히려 일반 가정용 그릴로 하라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조금 더 일반 그릴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겉에가 약간 탄다 그래야 되나 마른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오히려 큰 것보다는 작은 게 더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몇 장 하시면서 시간, 그러니까 주무시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시잖아요. 그 사이 많이 쪘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보통 10시에 퇴근을 하면 어쨌든 가서 밥을 먹고 원래 같으면 또 활동을 하다가 늦게 자는 편인데 업장을 하면서 누우면 자더라고요. 그만큼 피곤하신 거죠. 그리고 출근이 6시예요. 그러니까 잘 시간이 한 5시간, 4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뭐라 하지?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불균형적으로 너무 돌아가서 그래서 뭐 11시에 퇴근해서 낮잠 자고 출근하고 낮이니까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점심을 먹고 자는 거죠. 그럼 또 살이 찌고. 그래서 지금 요새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좀
네. 업무 체계를 좀 바꾸려고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3교대를 조금 더 다르게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참 그게 참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업장을 하게 되면 그 시프트를 어떻게 나누고 나도 이제 좀 상태가 좀 좋아야 더 잘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더 좋은 고기를 서빙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보람도 굉장한. 그렇죠. 이게 나눠서 하면 또 보람이 배가 되니까.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예. 각자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셋이 다 잘해야 잘 나오는 그렇죠. 세 명이 사지만 결국은 한 명이 산 것처럼 하나를 만드는 거죠. 네. 셋이서. 지금 그 센트그릴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가 어떻게 되죠? 저희는 브리스킷, 네. 비프립, 그리고 스페어립, 풀드포크, 하고 파스트라미. 파스트라미를 최근에 네네. 하셨습니다.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만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문점이 아니지만은 오히려 샌드위치 전문집들에서 이제 파스트라미를 더 많이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스타일의 야채 들어가고 이런 샌드위치의 개념보다도 약간 미국의 델리 느낌의 그런 식의 파스트라미 집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저희 가게 메인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매번 브리스킷을 꼽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만 껴놓으면 그리고 또 이게 당일날 한 파스트라미 정말 맛있거든요. 다음 날이랑 또 다른가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파스트라미는 저희가 매번 매일매일 구울 수는 없으니까 거의 뭐 브리스킷이랑 육즙 똑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베큐식으로 풀이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알리는 입장에서 사실 저는 파스트라미를 한 번도 저는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센트그릴님이 파스트라미 얘기가 나와서 지금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캐나다의 이제 그 퀘벡 몬트리올의 슈왈츠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스모크드 샌드위치를 해가지고 파는 곳이 있거든요. 처음 들었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센트그릴님이 하시는 그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랑 거의 똑같은 비주얼이거든요. 그 두툼한 그 빵을 뭐라 그러죠? 라이브에 그냥 호밀빵. 네, 호밀빵 같은 거에 이제 머스타드 바르고. 그렇죠. 나머지 파스트라미 겹겹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빵. 그렇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줄 서서 먹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슈왈트라는 곳이 있어요. 네. 약간 뉴욕으로 치면 뭐 카츠델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좋죠. 거기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파스트라미 샌드위치. 근데 그 파스트라미 샌드위치가 단가가 이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네. 샌드위치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높지 않죠? 네, 그래서 그냥 이름을 외국에 있는 이름으로 바꿨죠. 파스트라미 오늘 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파스트라미를 빵이랑 곁들여 먹는 느낌으로 이름을 만들어야 이게 가격이 합당하지. 뒤에 샌드위치라는 틀을 정해버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센트그릴의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를 인스타 사진에서 봤을 때 저거 얼마에 파실까? 못해도 한 2만 원 정도인데 25,000원? 그쵸. 300g은 25,000원. 그쵸. 네. 대신에 이제 어쨌든 브리스킷처럼 데일리로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관하는 퀄리티에 대한 이득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낮춰서 판매해도 되겠다. 그래도 온육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처음에 파스트라미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브리스킷을 정형을 하다가 이거는 내일 구우면 기분이 나쁘겠다. 그러니까 마블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네네. 파스트라미 하자.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브리스킷 안 할 거면 네. 염질해서 파스트라미로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에는 하게 됐었죠. 걔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쵸. 브리스킷 덩어리를 얘는 마블도 없고 왜 프라임이지 얘가? 막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잘못 낀 거 같은데 약간 이게 왜 프라임이지?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파스트라미를 돌리거나 했었는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나 먹는 이 파스트라미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아는 브리스킷이나 이런 것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아니잖아요. 되게 그냥 좀 뜯어먹는 느낌인데 질감이 확 들어오죠 이렇게. 그쵸. 그 크림빵 먹다가 바게트 먹는 느낌의 약간 그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약간 그래서 배불러서 한 3입 먹고 싸가는 약간 근데 그래서 우연히 이제 카츠델리를 다녀오신 손님 한 4분, 5분 정도가 처음에 이제 제가 한다고 했을 때 오셔서 많이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파스트라미가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이어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 파스트라미는 뭐 보통 70원짜리에서 빼서 스팀으로 해서 80몇 도까지 올려갖고 서빙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도 사실 부드럽진 않잖아요. 그 그렇죠. 고기들이. 네. 근데 오히려 맛은 나는데 부드럽게 샌드위치를 먹으니까 좀 편하게 들어가는. 그래도 사실 저희가 아는 브리스킷보다는 좀 더 식감이 있죠.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온도가 가까이 안 오르면은